4월 26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중문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엔트그룹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의 하나인 데이터를 정부가 통제하는 신용평가 회사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신용평가 회사는 전직 중앙은행 관리들이 운영할 것이라고 협상 관계자가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중앙은행은 중국 기업이 개인 신용정보 제공 업무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내놨고 지금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 3군데에만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엔트그룹의 미상환 대출 잔액은 1조 7천억 위안으로 중국의 어느 은행보다도 많으며 엔트그룹은 이러한 대출금을 제공할 때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한 전직 중국 중앙은행 관리는 엔트의 신용대출 데이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은행에게 있어 큰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국가안전공서 및 부속시설의 부지로서 타이콕쯔이, 중국어로 따자오쯔이를 선정했습니다. 이 부지는 난창공원에 인접해 있는 총 면적 11,500평방미터로서 서남 구룡분구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 안전공서의 건축 비용은 모두 홍콩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중국 일보의 보도입니다. 국가외환관리국 부국장 왕춘잉 공보대변인에 의하면 4월 23일 중국의 외환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인민폐 기준으로 은행 매입은 3조 8천억 위안, 매출은 3조 3천억 위안으로 차액은 5,735억 위안의 흑자이며 은행의 고객 대리 수부를 보면 수입이 9조 1천억 위안, 지불이 8조 3천억 위안으로서 대외 수불 흑자가 7,864억 위안입니다. 미중 두 나라 국채의 차익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외환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중 외국인 순매도는 633억 달러로 전월보다 11% 증가했고 3월 중 외국인 순매수채는 33억 달러로 1, 2월보다는 줄었지만 2019년과 2020년 같은 기간보다는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외국인 자금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중국의 거대 기업인 바이두와 저장의 지리 지주그룹이 합작사인 지두 오토를 통해서 향후 5년간 스마트카 기술 개발에 500억 위안, 미화로는 약 77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향후 2, 3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2,500명에서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며 이 중 약 500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자동차 시장의 브랜드는 2021년 3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샤이핑 CEO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두의 첫 번째 모델은 3년 안에 출시될 것이며 젊은 고객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로봇처럼 생긴 디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 회사는 매년 또는 1년 반마다 한 가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항의 시위를 했던 여성의 상황에 대한 테슬라의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차량은 80km가 속도 제한인 도로를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렸고 충돌 직전에는 118.5km의 속도였습니다. 충돌 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는 48.5km로 줄어들었습니다. 충돌 전 30분 동안 운전자는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서 40차례 이상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이의 자동차 자문회사의 대표인 빌 루소는 이런 사례는 차량이 실제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번 시위 같은 일은 전에도 수차례 있었다며 실용적인 중국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기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더 유명해지는 효과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가 픽업한 뉴스입니다. 지난 4월 22일 칭화대학이 학교 설립 110주년을 맞이하여 칭화 반도체 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전자학과와 마이크로네틱스학과 그리고 전자공학과가 설립되고 관련 학과와 교차연구센터 등도 설립됩니다. 교수진 임용에 있어서도 겸임, 복직 등 탄력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업체들과도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학원의 목적은 고급 인재 양성과 수준 높은 과학 연구입니다. 학부와 석사과정, 그리고 학술형 박사과정 및 전문 박사과정 등 여러 코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학과들을 이끌 우화창 교수는
2000년 칭화대학 재료공학과를 졸업했고 2005년 코넬에서 공학 박사를 받았으며 AMD, 스펜전 등에서 반도체 관련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칭화대학의 반도체학원 설립은 중국의 거국체제 과학기술 자력 개발이라는 새로운 정책에 따른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반도체 개발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타이완에서는 3나노 공정이 이미 구현되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독점하다시피 한 메모리 반도체도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SK 두 대기업이 지금까지 밀폐식으로 해온 반도체 사업이 이러한 도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